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나눠볼 주제는 NFT 아트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김민지 아트앤테크 커뮤니케이터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도 출연을 해주셨네요. 네. 먼저 NFT 아트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NFT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NFT가 그야말로 열풍이 불었었는데 최근에는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최근 NFT 거래액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네, NFT 거래액은 지난 1월 사상 최고치 거래 규모에 비해 8개월 만에 무려 97% 급감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중에 듀운 애널리틱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르면 NFT 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올해 1월 역대 네. 최고액인 17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9월 현재 무려 4억 6,600만 달러로 대폭 줄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실은 디지털 자산 호황기였죠. 네. 그래서 NFT 가격도 폭등했고요. 실제 NFT를 거래하는 크립토 커뮤니티나 컬렉터들 사이에서도 거품이 끼었다라는 그런 네.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경기 부양 목적으로 과도하게 유동성이 풀렸고요. 네. 그리고 투기 자본이 몰렸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부르죠. 네. 이 페드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 긴축을 하게 되자 네. 암호화폐 시장도 얼어붙었고요. NFT 역시 그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타격을 받았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97%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일반 투자자들, NFT 또 아는 분들도 그렇고 모르는 분은 더더욱 그렇고요. 네. 약간 놀라실 만한 그런 그렇습니다. 숫자인데 네. 예. 좀 반응이 어떤가요, 업계에서는? 네. 우선은 NFT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의 급등락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술 창작이라는 것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만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본인의 작품의 세계를 더 깊이 한다던가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는 시도들이 있고요. 네. 비즈니스단에서도 여러 NFT 스타트업들도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네.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빌더들의 지금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한 생태계의 현황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NFT 업계 유명한 빌더 중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솔라나 네. 같은 곳들이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솔라나 랩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능을 갖춘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출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몇 달 전에 발표한 바 있는데 네. 솔라나 랩스 쪽에서는 NFT 시장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역시 긍정하고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 레이어 1 플랫폼이죠. 이 솔라나가 내년 1월에 자체 블록체인 스마트폰인 사가를 출시하는데요. 네. 국내 출시는 조금 늦고요. 네.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현재 무려 10만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들이 솔라나 생태계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시장이죠. 이더리움 다음에 NFT 시장의 주요 종착지가 어떤 솔라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솔라나 랩스의 CEO인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NFT 시장의 무궁무진한 미래를 긍정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요. 향후 20년간 제2의 마블과 디즈니가 NFT 시장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NFT 시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NFT나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리고 디파이 관련 거래를 전담할 노련한 기업 전문 사내 변호사를 채용한다 이런 공고를 냈더라고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상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무려 그 거래량은 97%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네.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웹3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 컴퍼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링크드인 있잖아요. 그 채용 플랫폼에 우리는 노련한 웹3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기 원한다라는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는 이제 디즈니가 웹3 산업 진출을 준비하면서 여러 법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이 소식이 이제 알려졌을 때 업계에서 우스갯소리가 나왔었는데 왜 이제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돼서 무인도에 떨어지면 모래사장에다가 그 미키마우스를 그려라. 디즈니 법무팀이 찾아갈 거다. 이런 네,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 NFT 관련한 IP들이 조금 저작권이라던가 이런 네. 부분이 좀
인식들이 좀 희소했잖아요. 그런 게 좀 개선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 또 여쭤볼 게 그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확장 솔루션인 폴리곤도 이런 유사한 좀 호재성 소식이 있지 않나요? 네, 그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하나 떠오른 게 있어서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네. 하고 싶은데 좋습니다. NFT 아티스트들도 네. 그 NFT 창작의 밈이라는 문화가 초반에 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렇죠. 패러디하고 네. 그런데 내가 디즈니 캐릭터를 만약에 밈을 통해서 패러디를 해서 NFT로 발행하면 그 섬에 디즈니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농담이 돌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아, 향후 디즈니가 이 웹3 산업에 진출할 거라는 전망이 초창기부터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딱 떠올랐었고요. 지금 질문 주신 이 폴리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려 지난 7월이었습니다. 폴리곤이 디즈니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그 6곳의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유일한 블록체인 기업이고요. 그 시기에 폴리곤의 기축통화인 매틱 가격이 뛰기도 했었습니다. 호재이거든요. 근데 이 디즈니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AR과 NFT, 인공지능 등 이 관련 첨단 과학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말인즉슨 이 엑셀러레이터 기업에 선정되면 향후 디즈니와의 협력을 아마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폴리곤의 매틱 가격도 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폴리곤은 이더리움 레이어 2 프로토콜입니다. 이 폴리곤이 맨 처음에 부상을 하게 된 것이 이더리움이 굉장히 이 거래 전송 속도가 느렸고 그리고 이 트랜잭션 속도라고 하죠. 그리고 수수료 문제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여러 프로토콜이 등장했는데요. 네. 초당 무려 1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NFT 아티스트들도 폴리곤을 기반으로 작품을 민팅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네.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폴리곤이 디즈니에게 선정된 이유가 있는데요. 폴리곤은 이더리움의 보안성, 그리고 레이어 2의 확장성, 네. 또 다양한 기업의 필요를,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비슷한 시기에 그 메타죠. 우리 쓰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에서도 NFT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2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더리움과 폴리곤을 꼽았고, 폴리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웹2 기업들과의 이런 협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좀 이더리움 그 확장성 솔루션으로서 자리를 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NFT 산업 분야 중에서도 NFT 아트가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품 경매사에서도 NFT 플랫폼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 옥션에서도 그렇고 또 소더비에서도 자체의 플랫폼이 있는데 크리스티에서도 크리스티 3.0을 출시했다고 하네요. 근데 크리스티라고 하면은 작년 3월에 그 굉장히 고가의 NFT 작품이 낙찰이 됐었던 곳이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NFT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플의 NFT 작품이 무려 당시 이더리움 기준으로 785억 원에 팔린 그 뉴스가 네. NFT 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모으게 해줬는데요. 바로 그런 크리스티는 무려 역사가 255년에 이릅니다. 와, 크리스티가 이더리움 기반의 온체인 NFT 경매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경매 과정이 온체인 위에 기록이 되는 것인데요. 네. 이 크리스티는 글로벌 옥션 하우스 중에 최초로 이런 경매 플랫폼을 론칭한 것이고요. 네. 혼자 하진 않았습니다. 협력한 곳은요. 스페이셜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과 NFT 플랫폼 매니폴드 그리고 블록체인 분석 업체 중에 체이널리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유수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아. 온체인 NFT 경매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경매라고 하면은 직접 그 경매 장소에 가서 치열하게 이렇게 경매를 하는데 그렇죠. 그 과정이 이제 온체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팬데믹 이후로 실은 온라인 경매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네. 메타버스 NFT 시장 역시 예술 기존 마켓과 더불어서 혁신을 거듭했는데요. 네. 크리스티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일본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거장인 아마노 요시타카가 웹3 프로젝트를 출범한다고 발표했죠. 이거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어떤 NFT 아트 어떤 작가들하고 비슷한 행보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방송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시장은 계속 거래량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수의 거장 아티스트들이 이 NFT 웹3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혹시 만화 영화 독수리 오영대를 아시나요? 그럼요. 개구리 막눈이 아시지요? 네. 네. 바로 그 캐릭터를 만든 굉장히 일러스트레이터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마노 요시타카가 파인아트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네. 캔디걸이고요. 네. 무려 158명 정도의 천사를 그린 그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정확한 그 천사의 명수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캔디걸이라는 작품을 NFT로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IP를 활용해서 2026년에는 뮤지컬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산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NFT 작가의 디지털 자산 지갑 해킹에 대한 대처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국에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NFT 아티스트들이 자체로 NFT 민팅과 거래를 시도해 왔습니다. 여러 네. 다양한 크립토 커뮤니티, 컬렉터 커뮤니티와 연대하면서 이어져 왔는데요. 근데 그 활동을 해나가는 그 초창기부터도 초창기라 하면 작년 2월, 3월 경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많은 그 디지털 자산 지갑 해킹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네. NFT 작가인 MAL 작가님의 제보입니다. 네. 이분의 이름은 메이커 레모네이드의 약자입니다. 음. 그래서 세상에 고난이나 시련이 오면 더 좋은 쪽으로 승화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본인의 아티스트 네임으로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이 해킹 당하면서 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예, 어떤 지금 사건이냐 하냐면요. 이 작가님이신 거죠? 네, 손에 손을 잡고라는 NFT 작품인데요. 제가 네. 저 작품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밤새면서 이 해킹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도 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매뉴얼들을 커뮤니티에 예. 공유하는 모습 보면서 손에 손을 잡고 연대해 나가는 오. 그런 커뮤니티의 힘을 볼 수 네네. 있어서 제가 이 작품을 가져왔고요. 예. 그 어떤 사건이었냐 하냐면 메타마스크 지갑 하나에 여러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작가님은 계정 하나는 작품을 올릴 수 있는 민팅한다고 하죠. 민팅용 계정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갑, 동일한 지갑에 또 다른 계정이 먼저 해킹을 당해서 이더가 빠져나갔는데요. 네. 그런데 그 동일한 지갑에 이 민팅용 지갑에 그 계정에 실은 본인의 이더가 많이 없었어요. 네. 이제 민팅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몇 주 뒤에 여기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NFT 작품들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냐면요. 이분이 0.01 이더가 이유 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되신 거죠. 네. 메타마스크에 계속 알림이 뜨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암호화폐가 없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봤더니 해커가 이전에 털렸기 때문에 이 지갑의 시드 구문이 털린 그 빈틈을 파고 들어서 작가님의 작품을 탈취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더를 소량씩 넣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분은 이제 NFT 씬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하드 월렛을 갖고 계셨습니다. 네. 디센트라든가 레저 같은 그런 하드 월렛은 보안이 조금 더 나은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하드 월렛으로 본인의 작품들을 계속 옮기기도 했고 중요한 암호 자산을 또 이동시키기도 했는데요. 한 5분 정도 해커와 대치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요? 노련하시다고 아마 해커도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소량씩 NFT 탈취를 위해서 해커가 돈을 넣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해커가 넣은 이더를 자신의 지갑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해커가 이제 활동을 멈추니까 그제서야 이제 모든 연결을 끊고 메타마스크 지갑을 잠금 상태로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디지털 자산 지갑을 만드시면 여러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계정의 시드 구문이 온라인상에 저장이 됐다거나 했을 때 해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계정이 탈취당했다면 또 다른 계정도 동일하게 오염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갑 사용을 멈추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매틱과 이더 등 남아있는 잔고들을 모두 비운 다음에는 연결 계정을 끊고 잠금으로 로그아웃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이제 작가님이 겪으신 이 모든 해킹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아트 창작 작업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공유해 주셨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서 이렇게 한번 뉴스에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NFT 실제로 사보신 경험이 없거나 하면 저게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을 네, 드실 맞습니다. 텐데요. 네. 예. 이 NFT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또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애플이 최근 스타트업들의 NFT를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고 모든 NFT 거래에 대해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내라. 그 사실 애플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앱에서 이루어지는 결제들은 지금 인앱 결제 수수료라는 걸 내고 있거든요. 한 30% 정도. 네. 그래서 실제로 PC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네. 아이폰에서 결제를 하면 더 비싼 값을 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NFT를 거래할 때 또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최근 스타트업들이 NFT를 앱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하며 이 네.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지불해야 하되 100만 달러 미만 앱 개발자에 대해서는 15%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방침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를 2.5% 떼어갑니다. 네. 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수수료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가 최근에 트위터에서 애플은 과세 대상이 아닌 NFT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죽이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고요. 네. 애플은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런 애플의 조치로 인해서 블록체인 플랫폼 솔라나 기반의 매직 에덴이라는 굉장히 큰 마켓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매직 에덴이 앱스토어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NFT 관련 소식 한번 볼게요. 롯데리아가 불고기 버거 30주년을 맞아서 1992 NFT를 발행했다고 하네요. 이 1992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불고기 버거가 탄생한 지 3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네. 1992년에 탄생했는데요. 이때 실제로 탄생한 아티스트 분들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서 네, 1992년에 이 NFT를 판매하였습니다. 저도 민팅에 참여했는데 네, 성공하셨나요? 5분 만에 완판이 돼서요. 와. 제가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예. 다른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NFT 마켓플레이스인 CCCV에서 이 1992원의 NFT를 사게 되면 실제 불고기 버거 세트와 교환이 가능한 유틸리티형 NFT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고기 버거가 실제로 가격이 1992원보다는 훨씬 더 네, 높은? 한 6,6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래도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네. 기념으로 이렇게 기념으로 갖고 있지 입장할 것 않을까요?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뭔가 거래용이라기보다는 네. 이 NFT를 샀을 때 1992년도에 태어난 작가님들의 예술 작품을 또 내가 소장할 수가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NFT 대중화를 위한 대기업의 그 행보가 오래 두드러지는 이 시장의 그러네요. 특징 중 하나인데요. 네. 누구나 쉽게 NFT를 구매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서울 패션위크에서 NFT로 초대권을 발행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서울 패션 위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네. 10월 11일에서 15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 3년 만에 전면 현장 패션쇼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홍보대사인 권상우 아. 배우님이 바로 네. 음성 초대권을 NFT로 발행하셨습니다. 예. 저도 방송 전에 신청을 해보았어요. 네. 서울 패션위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글 폼에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 정도만 작성을 하면은 네.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초대권이니까 다 주는 건 아니고 또 응모를 해서 당첨이 돼야지 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음성 기반 AI 음성 기반 웹3 스타트업인 로보에서 이 NFT 음성 초대권 발행을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진행했고요. 네. 홍보대사의 목소리가 담긴 초대 메시지가 개별 발송되는 형태입니다. 이거 보면은 어떤 그런 행사 티켓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콘서트 티켓이나 사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 같은 경우는 뭐 암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NFT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양도를 또 이제 지갑 대 지갑으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암표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다 이제 트랜잭션이 남으니까 또 추적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들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K-팝 엔터테인먼트 시장 쪽에서 그러한 시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유수의 유명 IP를 가진 셀러브리티 혹은 K-팝 아이돌의 콘서트에 NFT 티켓을 도입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진행되고 있고요. 네. 향후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입니다. 네, NFT가 참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아직 정말 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모습이 앞으로도 또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또 한편 이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는 NFT 거래소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한 리포트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저도 코빗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인사이트 담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은 그간의 PFP라고 하는 프로필 네. 픽처 위주의 NFT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티켓, 멤버십, 네. 음악, 게임, 현실 자산 연계와 같은 유틸리티 NFT로 사용처가 확장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보고서에서 다뤄주었습니다. 네. 그 코빗 리서치 센터는 NFT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좀 내용이 나온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NFT 거래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NFT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우후죽순으로 거래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NFT 거래소 시장은 앞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화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요.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첫 번째는 오픈시아 같은 종합 플랫폼입니다. 네. 실제로 오픈시아 같은 마켓에 들어가 보시면 아트만 있진 않고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네. 모든 NFT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종합 플랫폼과 대비해서 버티컨 플랫폼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개별 카테고리에 특화된 NFT 플랫폼입니다. 네. 게임이라든지 디지털 패션, 아트 등 특정 큐레이션을 통해서 특정 아이템에 집중한 그런 마켓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네. 세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독자 마켓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라든가 샌드박스라든가 그리고 네. M2로 알려져 있는 스테픈 같은 것은 앱을 설치하면서 NFT 활동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켓 애그리게이터입니다. 네. 네이버 쇼핑이나 스카이 스캐너처럼 서드파티 마켓의 시장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여러 거래소의 체인, 가격, 수수료 등을 한 번에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네. 마켓 애그리게이터 같은 경우는 디파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데요. 왜냐하면 코인 가격이 어디가 제일 싼지 네. 그래서 제일 싼 곳을 찾아가지고 그 페어로 거래를 하는 게 이제 개인에게 유리하니까요. 근데 NF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FT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NFT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찾기가 어렵다고 제가 들었어요. 국내에서도 혹시 이런 마켓 어그리게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팀 같은 게 있나요? 네, 마켓 어그리게이터에 특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NFT 시장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쟁글과 같은 플랫폼에서도 인사이트 넘치는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리서치를 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하는데요. 텔레그램 방을 안 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빨리 NFT 시장의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 네. 텔레그램에 있는 여러 인사이트가 넘치는 인플루언서들, 음. 이분들이 이제 분석해 주시는 시황들, 뉴스들이고요. 또 트위터에도 실시간으로 커뮤니티 기반으로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이제 NFT 시장의 데이터 분석을 담고 있는 nonfungible.com이라든가 체이널리시스라든가 댄레이더 등의 이런 마켓 애그리게이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 시장에도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과 리서치 기관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김민지 아트앤데크 커뮤니케이터 모시고 NFT 시장의 이제 동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요즘에 좀 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 방송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이 거래량이 97% 정도 줄었지만 사실 네. 계속 민팅되는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NFT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뭘 사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최근에 구입하신 NFT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투자 목적보다는 네. 아트 컬렉터의 입장으로 진입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간 이제 미디어에서 크리에이터의 입장, 창작자 경제 입장에서 NFT 시장을 조망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NFT 아트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조금씩 컬렉팅하고 있는데요. 네.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찐 팬이다. 그리고 이 아트 작품을 내가 컬렉팅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소셜미디어 등에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제 삶의 일부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M2E NFT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M2E요? 네네. 네. 그 Move to Earn의 약자이죠. 네. 그래서 걸으면서 스테픈처럼 네. 코인이 적립되는 것인데요. 실은 투자 가치가 급등락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내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네. 굉장히 동감이 가는 게 네. 이걸 사면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또, 네. 저도 이제 지금 구매하셨나요?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뭐 이거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시리즈에 대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리즈는 아니어서. 근데 무엇보다 이 NFT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투자 가치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제가 원래 안 걸어도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은 이게 참 순기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이제 웹3 시장에 여러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요소로 이제 NFT가 같이 진화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체감할 정도로 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향후 다가올 것이라는 여러 전망들이 있는데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무엇을 창작하게 됐을 때 그 창작물의 소유권을 입증하고 거래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NFT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시적 시장과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 속에서 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큰 돈을 벌어야지라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지금 시장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네네. 소액을 통해서 한번 내가 이 웹3와 미래 메타버스 시장에서 NFT의 용도와 가능성을 실험해 보리라라는 마음으로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지갑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뭐 지갑 아까 해킹도 이슈가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NFT 투자를 하기 전에 민팅도 그렇고 뭐든 하려면 지갑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지갑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혹시 커뮤니케이터님이 추천하실 수 있는 지갑이라면 어떤 게 있으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더리움 기반의 메타마스크는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테조스의 지갑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카카오에서 만든 카이카스란 지갑도 카이카스. 설치해서 국내 네. 시장을 탐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재미난 현상 중 하나는 웹 인베디드 월렛이 나와서요. 네. 그냥 본인의 소셜 미디어나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면 웹 자체에 내장돼서 활용할 수 있는 크립토 지갑들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SK 등에서 이러한 지갑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라는 기존 크립토 커뮤니티의 철학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시도라고 그렇죠. 보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이 시장의 대중화를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중간에 기술적 장벽을 해소해주는 이런 지갑의 개발과 진화 발전 방향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지 아트앤테크 커뮤니케이터 모시고 다양한 NFT 아트 뉴스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